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스페인 내전에 참여한 해밍웨이의 낭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우크라이나 분쟁 초기에는 국제 지원병으로 참가하는 외국인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완의 영자지 타이완 뉴스가 참전했다가 돌아온 한 젊은이의 솔직한 고백을 기사화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가 속한 부대의 절반이 사상자, 작전 중 전사자가 20%였으며 소대가 2번이나 교멸됐다면서 참혹했던 현실을 털어놨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응원하던 타이완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전쟁이 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타이완 청년의 코드네임은 뿌시 루산입니다. 뿌시 루산은 뿌시 루산 점매무, 노산의 진면목을 몰랐다는 소식의 식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노산에는 작은 봉우리, 큰 봉우리가 있어 산 전체를 객관적으로 살피기 힘들다. 또는 곁에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몰라봤다는 의미의 성어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했던 결정이 철이 없었고 경솔했었던 것 같다는 은유로도 비춰집니다. 이 청년은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은 좋은데 알고나 가라는 취지에서 쓴 글입니다. 뿌시 루산의 글은 전쟁 블로거인 라이정웨이가 영어, 일본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실리는 것은 영어로 했고 타이완에서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많고 일본과도 교류가 많아 일본어로도 번역했습니다. 지원병은 우선 비용부터 말했습니다. 귀국편 항공료는 키예프 측이 부담하지 않으니 자기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속옷, 군화, 조준경, 플래시, 여분의 탄창, 야간 투시경, 열화상 장비도 구매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기 자금 지출이 미화 3,300달러 정도였으며 장비 구입과 액세서리까지 모두 1만 달러의 자기 돈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병은 또 신체적 능력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투 훈련은 단기간에 습득해도 기초 체력은 오랫동안 단련해야 한다면서 개인 장구가 30에서 60kg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쉬지 않고 하루 10시간 이상 전투를 벌여야 하고 벽과 창문을 뛰어넘고 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정 장소에 가려면 진흙과 숲, 폐허를 통과해 몇 킬로미터를 행군하는 일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언어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하며 엘리트 군사 훈련을 받았어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무기에도 숙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총 외에도 기관총, 박격포, 유탄 발사기, 심지어는 제블린, 엔러, AT4, RPG-7도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병은 굳건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긴 임무로 인한 수면 부족과 격렬한 육체노동, 생사를 가로지르는 전장의 상황, 끊임없는 폭격, 동료의 죽음 등으로 쉽게 멘탈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지면 긴 시간 동안 참호에 머무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흥분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열정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수준의 군대를 기대하면 안 된다면서 현재 나토 군대는 물류와 보급이 형편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서방에서 온 많은 병사들이 고난으로 쉽게 무너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라서 탈영도 쉽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뿌시 루산이란 코드명의 이 청년은 국제 지원병에 합류하기 전 거듭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준비되지 않았으면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자가 되는 경우도 감안하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장이 영광을 얻거나 영웅이 되는 곳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는 것 말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